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하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의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요. 콧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다시 들어봤었을 때 저도 좀 되게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터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걸 몇 가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로 쓰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크리에이터는 아이콘은 이제 아이콘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프로크리에이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해보시면 일단 이런 갤러리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여기 플러스 버튼이 새로운 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지우거나 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가져오기는 아이패드에 들어가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로 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크리에이터의 장점은 저도 갤럭시를 쓸 때, 노트를 쓸 때 스케치북 어플을 주로 많이 쓰긴 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프로크리에이터가 좋긴 좋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 브러쉬가 일단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브러쉬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택 툴에 대한 기능들이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에 색깔을 바로바로 입힐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갤러리를 눌러보시면 갤러리는 아까 초기 화면에서 나왔었던 작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마다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여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렌치라고 하나요? 이 얘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축되어 있는 창입니다. 파일을 삽입하실 수도 있고 사진 혹은 사진을 촬영해서 바로 넣으실 수도 있고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르기, 복사하기, 캔버스 복사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캔버스에 보시면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애니메이션 어시스턴트, 페이지 보조, 그리기 가이드, 레퍼런스, 뒤집기, 뭐 캔버스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 쪽에 가보시면 뭐 포토샵 PSD 파일, PDF 파일, JPG, PNG, TIFF, 그다음에 레이어를 별도로 공유해 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비디오,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이긴 한데 타임레스 녹화를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있는 영상을 프로크리에이트가 자동으로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설정창에 가보시면 인터페이스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이 기본적인 툴들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이런 화면들 기능들에 대한 게 창이 뜨는데 이 설정에서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를 바꿔주시면 이게 반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좌우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클릭 한번 그 펜슬로 눌러 보셔가지고 어떤 기능들인지 봐주시면 좋긴 한데 저도 전부 다 써봤던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쓰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여기 마술봉 같이 생겨 있는 이거를 쿡 눌러보시면 이제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정 기능들을 다루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도, 뭐 색상 균형, 곡선, 변화도 맵,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가르치고 있는 요 툴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택 영역도 자동이 있고 올가미가 있고 직사각형, 타원, 그리고 제거하실 수도 있고 추가하실 수도 있고 영역을 잡고 반전시킬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역을 복사 및 붙여넣기 뭐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긴 해요. 색상 치우기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놓고 영역을 잡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색상이 들어가십니다. 색상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재밌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화살표 부분이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고 잡으면 이렇게 크기를 줄이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또 자유 형태를 눌러주시면 포토샵에서는 디스톨트 기능이라고도 하죠. 좌우 뭐 이렇게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또 왜곡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왜곡시킬 수 있을 수도 있고 뒤틀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네, 고급 메시를 눌러보시면 미세 조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45도 회전, 캔버스에 맞추기, 쌍차선식 이런 거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안 써보겠습니다. 네,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다시 원본 상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나 여러 기타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러스트, 포토샵, 뭐 스케치업, 뭐 여러 가지 대부분의 컴퓨터 기능들을 다루실 때 많이 아셔야 될 것들이 레이어 기능들이 있어요. 레이어. 레이어는 하나씩 투명한 종이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투명한 종이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레이어화 시켜가지고 그림들을 하나씩 작업을 해놓고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 레이어만 따로 별도로 빼서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꾹 펜슬로 눌러보시면 이동도 가능해요. 아래 위 어디 위로 올라올지 투명한 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브러쉬로 예를 들어서 숨겨진 내용이라고 이런 창이 뜨면 내가 그리려고 하는 창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꺼져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켜 주셔야 돼요. 켜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레이어에 이런 모양의 형태를 하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다음 레이어에 또 또 꺼져 있죠? 보기라고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색상을 또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레이어에 그렸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다는 표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우개를 지우면 레이어 14에 있는 그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우개를 한번 지워볼게요. 펜슬로 여기를 지워봐도 다른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그 레이어에 들어간 애들만 이제 내가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왼쪽에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는데 이거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창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스크롤 바는 투명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의 브러쉬 크기를 키우시려면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투명도를 불투명도를 100%까지 올리면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다시 밑에 내려와서 불투명도를 낮추면 더 낮춰볼게요. 힘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낮춰볼게요. 네, 지우지만 서서히 지워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얘를 올려보면 이게 브러쉬 크기가 커서 더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워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화면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제가 손 모양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 여기서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뒤로 가기 기능이 있거든요. 뒤로 가기 기능은 여기에 없으려나 추가 뒤로 가기 기능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마우스 팁이 가르치고 있는 이곳이 작업한 것들을 뒤로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앞으로 가기겠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작업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손가락을 그 마우스 펜슬을 애플 펜슬을 왼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2개, 손가락 3개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손 이쪽 요 2개, 요 2개를 쿡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되고 손가락 3개를 쿡 누르면 앞으로 가기가 돼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한번 해보시면 편하게 작업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또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손가락 3개를 저번 영상에서 한번 남기긴 했는데 좌우로 흔들어 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그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지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편한 기능이고요. 문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스크럽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손가락 2개를 이렇게 꼬집듯이 꼬집으시면 크기가 줄었다가 또 이렇게 펼쳐주시면 또 크기가 늘었다가 이렇게 이거는 핸드폰 많이 사용해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2개를 꼬집은 다음에 손가락 2개 꼬집을 때는 저는 엄지손가락과 이 손가락을 주로 이용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이것과 이것을 꼬집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시키기도 하면 화면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겼다가 탁 놔버리면 꼬집으면서 탁 놔버리시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이 기능도 숨겨져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가는 기능이에요. 화면을 막 돌렸다가 이거를 다시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때 한번 꼬집어서 놓아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또 지워볼게요. 그리고 지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탭바를 누르면 그 전체 화면, 이런 부가 기능들이 보이지 않는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손가락 4개입니다. 4개. 손가락 4개를 쿡 눌러주시면 주변에 툴바들이 사라지는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사용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창을 열어가지고 얘를 펜슬을 갖다 대고 꾹 누른 상태에서 꾹 누르면 얘가 이동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꾹 누르지 마시고 왼쪽으로 옮겨보시면 이 레이어를 잠글 것인지 혹은 복제를 할 것인지 또 삭제를 할 것인지 이 레이어 자체에 대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2개를 꾹 눌러주시고 계시면 이 기능이 아닌가요? 잠시만요. 어떤 기능이었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보이는 화면에서 뒤로 가기 기능인 거고 잠시만요. 저도
잘 쓰진 않는 기능이라 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요. 선택창으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이게 이 창의 그, 그 투명도를 바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쓰는 기능 중에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를 이렇게 형태를 땄어요. 따고 나면 여기 외곽선의 규정이 한번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컬러 칩이 보이는 여기 있는 곳에 펜슬을 갖다 대고 꾹 누른 상태에서 꾹 누르시면 그전 색상으로 돌아가요. 꾹 누르시면. 그래서 그전 색상 더 돌아가기 전에 당겨서 오시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손을 떼시면 안 돼요. 말캉말캉 움직이죠. 이때 어떤 영역에다가 얘를 가져다 놓으면 얘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그 영역 안에 색깔을 칠해줘요. 그리고 그 바로 떼시기 전에 임계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임계값에 따라서 그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강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임계값을 과하게 주시면 이 영역에 대한 거를 얘가 너무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칠해버려요. 그렇지만 임계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영역에 대한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펜슬 자체를 연필 펜 캐스트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보시면 모양 보시면 여기에 공백이 많죠. 검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백들이거든요. 이런 여백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펜슬이기 때문에 이런 여백들 때문에 이 인계값에 대한 설정에 따라서 찌글찌글한 선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깔끔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얘는 한번 볼까요? 얘는 그나마 선이 깔끔할 것 같고 얘도 보시면 조금 지저분하네요. 잉크 종류들이 좀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도 여백이 많고 제가 썼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레터링 쪽이었을까요? 얘네들에 대한 설정들도 더 바꾸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예전에 잉크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서 브러쉬들이 한번 쭉 다 바뀌었어요. 자주 썼던 브러쉬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워터 컬러도 아니었고 목탄 기본 렉터링 심플한 선이 있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되게 종류는 되게 많아졌는데 사실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그 선이 보이진 않네요. 알파인 정 얘도 조금 투명도가 있어 보이고 레터링 쪽으로 가볼게요. 그나마 레터링이 그나마 좀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뭐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레터링 쪽으로 와서 자, 이러면 좀 더 선이 투명도가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펜을 고르실 때도 색칠을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어떤 펜을 선택하실지를 좀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하나 남겨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선을
올리실 수도 있겠죠. 레이어를 별도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걸 지우더라도 별도의 레이어에서 작업하는 것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가 브러쉬고요. 여기가 설명이 나오진 않네요. 얘는 스머지일 거예요. 아마 스머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능들에 대한 그 툴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머지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형태를 하나 했으면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는 거. 이렇게 문지르는 거. 옛날에 연필이나 목탄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목탄으로 색을 칠하고 이런 걸로 문지르는 거죠. 문지르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했던 브러쉬가 페인트 말고 잉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스워크라고 하는 잉크를 한번 해볼 건데 얘를 지워주시고 뭐 이런 걸 하나 그렸어요. 고스워크였죠. 그리고 이 스머지에도 이 펜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스펙트라라고 하는 스머지 브러쉬로 지금 얘를 스머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문지르고 있는 거고, 내가 썼던 고스워크라고 하는 이 브러쉬를 가지고 스머지 효과를 주고 싶으면 여기를 꾹 눌러보시면 고스워크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렸던 브러쉬로 스머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브러쉬 스머지를 할 때 기능들이 브러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브러쉬로 스머지를 줄 것인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썼던 브러쉬를 가지고 고스워크를 해서 스머지를 주시는 게 그나마 제일 자연스럽게 스머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되게 프로크리에이터를 쓰실 때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는 지우개죠. 지우개는 지우개. 얘도 브러쉬를 보시면 모노라인. 아, 맞아요. 모노라인이 제일 깔끔한 선이었었습니다. 네. 모노라인이 제일 깔끔했던 선이고, 그래서 지우개를 쓰실 때도 제가 고스워크라고 했었으면 지우개 부분을 꾹 누르고 계시면 얘도 고스워크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렸던 브러쉬의 선택에 따른 지우개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기능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색깔, 레이어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 여기 색깔을 쿡 눌러보시면 이게 클래식 타입이에요. 클래식 타입. 클래식 타입은 색조에 대한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한 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밝기, 명암에 대한 거. 그래서 사실 색을 이해하실 때는 대부분 색조를 많이 알고 계신데 색조에서 채도에 따라서 선명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노란색 계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채도가 떨어지면 탁해지는 거고요. 이 채도가 올라가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암은 빛에 대한 거죠. 여기 보시면 어둡고 밝고를 얘가 결정하는 거고요. 탁하고 선명한 거를 이 바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색조는 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색상은 여기 색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쿡쿡 눌러보시면 이 컬러가 계속 이동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
디스크는 아까 어떤 그 세 가지 색조, 채도, 명암에 대한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색조 원형 바가 있고요. 색상환 같이 생겨있는 원형 바가 있고, 여기서 색조와 어두운 부분을 직관적으로 쿡쿡 눌러주시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컬러 차트입니다. 클래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주로 클래식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자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모니는 이제 어떤 하모니를 쓸 것인지 따라서 얘가 지금 색상을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칠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여기도 유사, 보색 분할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삼합 하니까 저는 음식이 생각나긴 하는데 사합, 네 가지 색깔의 조합. 네. 그래서 어떤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자동적으로 얘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삼합이 좋더라고요. 삼합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을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프로크리에이터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색. 보색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색을 많이들 다루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물감이나 뭐 아크릴이나 유화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이제 색 조합이나 물을 얼마나 탈 것인지 색깔과 색깔을 얼마나 섞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실 건데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편하죠. 색을 칠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와 이거는 뭔가 정보가 되게 많죠. 음. 이 색조는 제가 알기로 뭐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휴에 대한 값을 설정할 수 있고 S는 saturation, 채도에 대한 거고 B는 black and white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명암이라고 표현하는데 명암이 영어로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는 RGB 값, 레드, 그린, 블루 이 값으로 어쨌든 여기 보이는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HSB 값으로 이 색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RGB 값으로도 저 색상을 만드실 수가 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팔레트는 이제 저는 이것도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고 몇 번 해보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팔레트를 예를 들면 새로운 팔레트 형성하실 수도 있고 파일로 새로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파일로 새로운 작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음, 파일이 아니겠다. 새로운 팔레트도 아니고 이건 지울게요. 얘도 저는 팔레트 잘 안 쓰니까 이미지로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고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을 눌러보시면 어, 여기 있는 사진을 클릭을 해보면 얘가 자동적으로 아까 선택했던 제가 선택했던 저는 이 사진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 사진에서 자동적으로 색상 팔레트를 형성해줘요. 그래서 이 기능도 그림을 그리실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색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색은 고정된 값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긴다고 언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색은 빛이 있어야 빛이 존재해야 색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이 색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색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색을 칠하시는데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과 가장 유사한 색깔을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에요. 빛. 빛. 빛을 이해하셔야지 색을 잘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여기 색상에 대한 거는 웬만큼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음, 그리고 제가 밑에 14레이어에다가 음, 이왕 팔레트를 만들었으니 이 색깔로 이런 걸 하나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 레이어에는 임계값이 안 나오네요. 이런 거를 그렸고, 음, 또 상부에 있는 여기 레이어에는 이런 나무를 하나 그려서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가지 레이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치느냐? 여기에 한번 툭 눌러보시면, 한번 쿡 찍어보시면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레이어를 복사하실 수도 있고, 레이어를 채우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알파 채널 잠금도 하실 수 있고, 알파 채널 잠금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마스크를 쓰실 수도 있고, 클리핑 마스크,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반전, 레퍼런스.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눌러보시면 밑에 레이어와 묶여버려요. 그리고 한 번 더 밑에 레이어와 병합 눌러보시면 이제 그림이 한 몸이 돼버립니다. 한 몸이 돼버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시려면 안 돌아가져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병합을 하실 때는 돌아가시네요. 돌아가시네요. 안 돌아가실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안 눌러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결합 눌러보시면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졌죠. 아래로 결합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렸던 레이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얘는 또 지워볼게요. 그리고 레이어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상부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서부터 그렸지만 그 순서를 내가 바꿀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레이어에 이런 네모난 상자를 그렸어요. 거기 위에 레이어에 연두 색깔로 뭐 이런 우리 물갈기 같은 잡초들을 그려볼게요. 또 그 위에 레이어에는 색이 계속 더 위로 올라가죠. 네, 이렇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있는 14레이어를 맨 위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려지겠죠.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렸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레이어를 하실 수 있으시면
써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레이어를 껐다 켰다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알면 좋은 것들은 아까 한번 레이어에 쿡 한번 눌러보시면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빨간 색깔 이 열매 같은 모양들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알파 채널 잠금을 선택해 주시면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제가 빨간 색깔로 칠했는데 얘를 그냥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보면 분명히 브러쉬는 지나가고 있지만 다른 빈 공간에는 색깔이 칠해지지가 않아요.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빈 종이 위에 색조나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가 인식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를 칠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막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안 그려져요. 그러면 알파 채널이 잠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 색깔을 알파 채널 잠금을 해 주시고 색깔을 이제 뭐 남색깔로 바꿔보면 여기 부분만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한번 키워서 아니요 줄여서 여기 놔둬보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뭐 비슷하진 않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을 따라서 그렸어요. 따라서 스케치를 떴는데 어, 이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색상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꾹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색깔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이 기능 엄청 짱입니다. 색상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만나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출.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추출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 저는 흰색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흰색을 만들지 않고 빈 여백을 꾹 눌러보시면 흰색이 추출이 되죠. 네.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스머지, 브러쉬, 스머지, 지우개 뭐 이런 기능들을 툭툭 눌러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러쉬도 여기 브러쉬 부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해보면 좋겠지만 네, 다 몰라요. 다 모르고 그냥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간격을 넓히시면 뭐 브러쉬의 스타일이 바뀐다. 간격 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웬만큼 제가 다루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레이어 복제 거기도 숨겨져 있긴 한데 손가락 손가락 3개를 쿡 누르셔서 밑으로 쓸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이 레이어를 복제하실 수도 있고 잘라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복제 한번 해보시면 화살표가 떴죠? 똑같은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하는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쓸어내리셔가지고 복사하기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아이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쓸어내리셔서
잘라내기 하면 현재 선택 중에 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열셨으니까 보기 한번 해보죠. 잘라냈고 붙여넣기 하면 다른 레이어에다가 붙여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복제가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붙여넣기 하면 이제 얘가 이 레이어에 들어가질 거예요. 아니 별도로 들어가지네요. 별도로 들어가지는 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붙여넣기 아니네요. 사라져 버렸다. 여튼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계값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 말았었는데 임계값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구멍이 많이 생겼죠. 여기에 이걸 넣으면 터져버려요. 왜냐면 dim섬 구멍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임계값을 낮추더라도 구멍 때문에 얘가 영역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이런데 터져 있죠. 터져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또 아까 그거 까먹었어요. 지우개 쪽에 있었었는데 지우개 쪽에 어디서 봤더라? 또 까먹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게 사라져 버린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저번 업데이트 전에 썼었던 브러쉬들이었는데 그게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그게 어디로 갔는지 헷갈리네요. 저 프리프레이터를 자주 쓰긴 하는데 매일 쓰진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크래쉬 정도라고 해보죠. 크래쉬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선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크래쉬 해서 자 들어가지죠. 인기값을 넓히면 이제 인기값에 따라서 영역 채워지는 게 다름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인계값이라고 하는 거를 문지방이라고 생각해요. 문지방. 이 선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실 때 이 선을 이만큼 경계벽을 높게 설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경계 영역을 연하게 낮게 설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얘가 채워지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문턱이 높으면 이 영역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경계가 낮아요. 그 인기값을 낮추면 얘가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인기값 높이면. 그래서 임계 넘어갈 수 있는 그 값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결국은 색깔을 칠할 때 만들어진 인기값에 대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선이 끊겨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하고 진한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문턱이 좀 높겠죠. 점점 문턱이 낮을 거고 그래서 여기를 칠할 때 인계값을 낮추면 얘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턱을 잘 못 넘어가는 거고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넓히자라고 하면 여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로크리에이터 수업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설명해드리니까 좀 이해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몇 가지 좀 다시 말씀드려 보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었죠? 줌인, 줌아웃도 가능하고요. 손가락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또 어떤 거 했었죠? 회전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컬러 픽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좌우로 흔들면 전체 지우기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손가락 세 개를 밑으로 쓸어내리면 복제, 뭐 잘라내기 이런 기능들이 가능했었어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게 있었었고 색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색상, 그 다음에 채워넣기 이런 것들을 좀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변형하는 것도 한번 다뤄봤었고요. 크기 변형도 했었고 또 뒤틀기도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브러쉬들이 있는 걸 한번 보셨을 거고 지우개, 스머지 이런 것들도 내가 그린 브러쉬와 동일한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고 레이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처음 초보자라면 레이어가 제일 처음에 어려우실 거니까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채워넣기 할 때 임계값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넣어드렸었습니다. 레이어 병합과 순서에 대한 것들도 좀 다뤘었고요. 네, 이 정도 다뤘었던 것 같고 색상할 때 참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색상 팔레트도 구성을 한번 해봤었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남기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